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종목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한숨 쉬고 포모 느끼고 당장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부정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하는 등의 자책을 할 필요는 없죠. 안녕하세요. 송사원입니다. 혹시 아침에 주식 어플 들여다보고 한숨 쉬면서 출근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출근 시간 맞춰 업로드를 해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코스피 4천부터 수개월간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자기 합리화든 뭐든 어떤 방식으로든 포모에서 벗어나셔야만 하고요.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지금에서의 이성적인 다짐으로 포모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 취향을 보면서 포모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때 얼마를 넣었으면 얼마를 벌었을 텐데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인생 역전했을 거라면서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고요.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카더라라는 얘기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누구나 겪는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고요. 잘 극복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빚내서 투자하고 결국 주식은 쳐다도 보지 않게 됩니다. 건강한 투자 습관 너무나 중요하죠.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라면 각자만의 투자관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정답지 같은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성별, 나이 불문하고 신경 쓰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전략적이고 과감한 투자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료하고 재미없는 S&P 500과 나스닥 100은 확실한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터지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동반하죠.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게 없는 게요. QLD나 SSO 같은 2배 레버리지 투자를 적극 권유를 해도 막상 내가 직접 해봤을 때 내가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면 탈주하게 됩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정답이라고 해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해버리면 그것 또한 정답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결국 주식 투자의 정답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긴 기간 끌고 갈 수 있는 나한테 잘 맞는 나만의 투자 방법만이 포모를 신경 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포트폴리오가 정해졌고 추가 현금 흐름이 없으면 매수나 매도할 게 없고 딱히 건드릴 게 없거든요. 그럼 굳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다는 건데 굳이 어플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종목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한숨 쉬고 포모 느끼고 당장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부정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하는 등의 자책을 할 필요는 없죠. 제가 하는 얘기는 철저히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차트 분석, 시황 분석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당연히 자주 들여다 봐야겠죠. 아마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주식 어플을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 비율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다고 차트가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 사람 북적이는 지하철에서 짧지 않은 출퇴근 시간에 책 읽거나 영어, 일본어 공부하고 생각 정리하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꽤 많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차트 보면서 포모에 감겨 있으신 분들은 의식적으로 본인의 루틴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주식창을 자꾸 켜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불안함 때문이 큰 것 같습니다. 휴대폰 속 SNS 모든 곳에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억 벌어서 회사를 때려치웠다는 자랑글이 넘쳐나고 회사에서도 점심때 모이기만 하면 무슨 주식 샀다면서 얼마 벌었는지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열심히 출근해서 월급 받는 내 일상 자체가 순간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만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진짜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하거든요. 그렇게 불안해서 켜놓은 주식창이 내 하루의 기분만 망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투자금까지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시퍼런 불을 보면서 출근했던 날에는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온몸에 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에도 머릿속에는 온통 이거 더 떨어지면 어쩌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죠. 상사나 동료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괜히 예민해져서 평소라면 웃고 넘길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내 일터에서 내가 쌓아야 할 평판과 성과까지 주식창 하나 때문에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
지하철에서 한 30분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주식창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 단 1원이라도 더 올라갈까요? 우리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기도 메타를 한들 시장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래프를 보면서 아침부터 기분만 가라앉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자꾸 계좌만 들여다보게 되고, 반대로 조금만 올라도 괜히 들떠서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죠. 출근해서 일할 때 쓸 에너지까지 아침부터 다 써버리는 셈이니까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파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창을 보면서 느끼는 그 피로감은 그냥 몸이 힘든 것보다 멘탈이 훨씬 더 깎여나가는 일입니다. 내 소중한 하루의 첫 단추를 그런 꿀꿀한 기분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흔히 주식 투자를 전쟁처럼 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길게 가는 주식 투자는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씨앗을 골라서 좋은 땅에 심어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흙이랑 햇빛이랑 바람이 알아서 키우도록 그냥 시간을 주고 가만히 놔둬야 하거든요. 만약 어떤 농부가 매일 아침에 논밭에 나가서 흙을 다 파헤쳐 보면서 왜 아직 싹이 안 나냐며 매일 흔들어대면 그 씨앗이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가상에서 죽고 말 겁니다. 시간을 믿고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자꾸 내 손을 타기 시작하면 마음만 조급해져서 결국 홧김에 팔아치우거나 이상한 종목에 돈을 태우는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산 주식을 믿지 못하고 매일 의심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도 없어요. 우리가 투자 대가들의 투자법을 책으로 배울 때는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묻어두고 10년 뒤에 열어보면 되겠구나 하지만 막상 내 돈이 들어가면 10년은커녕 10분도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확인하죠. 시장은요, 이런 조급함을 아주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교묘하게 유혹해서 결국 손해를 보게 만들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매일 창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난리를 치든 말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엉덩이를 무겁게 깔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아침에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하고 주식 어플이랑은 거리를 좀 둬야겠다라면서 다짐을 해놓고도 지하철 문이 딱 닫히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어플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화면에 깜빡이는 빨간불, 파란불이 주는 자극에 저도 모르게 중독됐던 겁니다. 손가락 딸깍으로 돈을 벌고 잃고 마치 도박처럼 느낄 수 있는 주식판에서 벗어날 방법은 딸깍이 아니라 온전히 내 수고스러움과 노고가 깔려있는 생산적인 일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찾은 게 유튜브고,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이야기로 풀어내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이 노동의 시간들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참고로 유튜브는 말 그대로 노동 그 자체입니다. 쌓여가는 영상들을 보면 주식만큼 도파민이 강렬하게 다가오고요. 어쩌면 주식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 유튜브 하는 거에 강제성을 부여한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폰을 켜자마자 자연스럽게 주식창으로 가던 버릇을 고치는 게 처음에는 답답하고 심심했죠. 근데 의식적으로 일주일, 한 달, 두 달 참아보니까 신기하게도 주식창이랑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아침 루틴이 산책과 명상, 글쓰기를 시작으로 하루의 포커스가 주식에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문자로 기록하고 읽은 책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내 생각들을 정리하는 이 굉장히 건강한 도파민이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렇게 시장에 무덤덤해지고 진짜 내 하루, 내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주식 계좌가 예전보다 훨씬 더 우상향하면서 잘 커가고 있었습니다. 맨날 들여다볼 때는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몰랐는데 오히려 내가 신경을 끄고 지내니까 돈이 알아서 일하면서 조용히 불어나고 있었던 거죠. 주가가 떨어져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쿨하게 넘길 수 있는 멘탈도 생겼고요. 개 잡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큰 변동성에 이런 심적인 여유를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량주가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둔 계좌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직접 깨닫고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주인의 눈을 피해 몰래 잘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매일 아침 주식창 보면서 울고 웃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알아서 굴러갈 수 있게 든든한 길만 만들어두고 남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자기 능력을 키우고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데 씁니다. 주식은 알아서 크도록 던져두고 사람 자체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키우는 거죠. 주식 계좌보다 내 몸값과 내 가치를 올리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재테크니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본업에 집중해서 역량을 키우고 몸값을 10% 올린다면 그건 주식시장에서 대박 종목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지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본업이라는 가장 단단한 무기가 장착되어 있을 때 비로소 주식시장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매일 아침 불안해하면서 주식창의 노예로 살 게 아니라 내 시간과 감정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진짜 투자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부자는 지갑에 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만큼은 의식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잠깐 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어플을 켜고 싶은 유혹이 엄청납니다. 손이 근질근질하고 괜히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초조해질 겁니다. 결국엔 경각심을 스스로 인지해야 되고요. 명상을 하든 어플을 삭제하든 지금 내 옆에서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도 좋고요. 주식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집단과 어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한 번뿐이 내 소중한 삶을 고작 조그만 화면 속에 뜨는 빨간불 파란불에 휘둘리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진짜 투자는 주가가 오르내릴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평온한 일상과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갑을 채우는 주식 공부도 좋지만 내 마음과 지식을 채우는 인생 공부가 먼저 채워져야 나중에 큰 돈이 들어와도 그 무게를 온전히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이 생겨도 모래성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내 일상이 바로 서야 투자도 바로 쓰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매일 아침 주식을 보며 시작했던 불안한 하루가 앞으로의 일상에 아주 작은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건 필요 없고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주식 어플 대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주식창을 끄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나한테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남들이 얼마를 벌었네 마냥 하는 소리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의 속도와 정해둔 기준대로 가장 마음 편하고 알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 주식창만 보지 않아도 내 삶의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